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기존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한시적으로 이제 양성화한다는 국토부의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요즘 인기가 꽤 많았었는데, 인기가 있었던 이유랑 향후 이 인기가 계속 유지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틈새 시장으로 엄청난 경쟁력과 함께 인기를 끌었는데, 왜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쟁률이 높고 인기가 높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던 겁니다. 그리고 생숙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이 또 메리트였고, 따라서 양도세나 취득세 중과 대상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고, 그리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경쟁률도 높으면서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전국적으로 최근에 분양한 생숙 같은 경우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 서울 마곡지구의 롯데캐슬 르웨스트 같은 경우 평균 경쟁률이 657대 1이었습니다. 특히 5군 같은 경우는 6,000대 1이 넘는 엄청난 경쟁률로 이슈화가 됐고, 지방지역에서도 청주시 가경동 히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같은 경우 평균 경쟁률이 862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이 이제 건축이 됐는데, 부산 동구의 롯데캐슬 드메르 같은 경우 평균 경쟁률이 256대 1까지 나왔습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인기가 많았는데, 반면에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이제 단점을 살펴보면, 원래는 주거시설로 이용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분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전입신고 후에 주거용으로 이용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대비 낮은 전용률이고, 주변 환경이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단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 4.6% 단일세율이 이제 적용되는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이제 단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은 분양 홍보할 때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홍보를 했었고, 일반적으로 편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었던 게 현실적인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지금 기준을 잡아놓은 겁니다. 국토부에서 10월 13일 날 오피스텔 건축 기준 일부 개정 고시,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런 타이틀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난 4월 2일에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 방안에 후속 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 고시로 인해서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 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이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 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향후에 이제 신규 시설 같은 경우는 생활 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이제 건축 기준을 제정한다는 얘기고, 건축 심의와 이제 허가 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 여부 및 주거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허가를 이제 제한해서 주택으로 이제 불법 사용을 사전에 이제 차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 시설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의 이제 감소, 임차인 등 선의 이제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서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이제 안 나겠다는 얘기고, 2년의 이제 계도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은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이제 분양 공고를 낸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원래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 발코니도 제한이 없었고, 바닥 난방에도 제한이 없었고, 전용 출입구에 대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발코니 설치가 이제 제한이 됐었고, 바닥 난방도 최근에 이제 개선은 됐지만 8호 이하만 바닥 난방이 가능했었고, 전용 출입구 같은 경우도 다른 용도와 이제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별도의 이제 전용 출입구 설치가 이제 필요했었는데, 기존의 이제 생활 숙박시설 중에 오피스텔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한시적으로 이 기준을 완화를 해줘서 주거용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생활 숙박시설 건축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이제 시행령과 분양 계약 시 이제 주택 사용 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 서류를 이제 제출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시행령을 10월 중에 마무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도기간 이후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속하고 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면 2021년 10월 14일 기준으로 기존의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후에 실거주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기존 시설 중에 용도 변경을 안 하거나 10월 14일 이후부터 분양하는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2년 계도기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계도기간 이후에는 단속이나 적발을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계도기간이 끝나는 2년 이후에 정부에서 이 단속과 적발의 강도에 따라서 생활용 숙박시설의 인기 유지도 변동사항이 있는 거고, 생활용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큰 변동성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기존의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 중 용도 변경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이 부분은 미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근데 이 생숙시설을 오피스텔로 이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나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분들 같은 경우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 일부는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합법적인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은 용도 변경하는데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안 하고 불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2년 동안 주거용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을 한 상태에서 계도기간이 지난 이후에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향후에 분양하는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 기존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기를 유지하는데 장애 요인이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생활용 숙박시설 청약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신 다음에 청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